하와이입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갔다 하와이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전 시장이 현재 미국 하와이에 가 있는 상태죠. 보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합류 설득 요청에 특사 김대식 하와이행. 네, 김대식 의원이 대표적인 친홍계죠. 홍준표 전 시장과 상당히 친근한 측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대식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하와이 가서 좀 설득 좀 해주세요라고 김문수 후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한 특사로 18일쯤 네, 1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모레인가요? 18일쯤 미국 하와이에 갈 겁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하라는 요청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최창일 교수님. 네. 김대식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하면 화가 좀 누그러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화물차사도 아니고 화물에 무슨 이성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거 방법도 유치해요. 김대식 의원이 무슨 큰 어떤 신망을 받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이라서 보내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무슨 누구 보내가지고 화를 달랜다고 뭐 지지를 다시 하고 뭐 국민의힘에 대한 그 혹독한 비판을 거둬들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때 그때 내가 꼬마 민주당 안 간 게 후회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 뭐 김대식 의원 가고 안 가고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 홍준표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 말이죠. 끌어들일 명분을 줘야 돼요.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근데 아까 이제 다 이제 열거하셨는데 정호영 전 장관. 네. 내일 모레가 5.18입니다. 5.18 바로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한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제가 그 오늘 계속 흥분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이해 좀 하려고 해도 내일 모레가 5.18인데 그건 감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역사의식이 없는 건지 세계가 다 없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요. 5.18 앞두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진압한 특전사령관을 지금 임명한다고 했다 취소가 됐고 속동전사가 누굽니까? 가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했던 그분을 또 뭐 심의사회 특별위원장 임명하고 장해찬 씨는 그렇다 쳐요. 정치인이니까. 게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지금 전원일체 지금 이 인용 8대0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공산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조응하는 것이다. 그게 책임성의 정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 그게 결여되어 있는 분 같아요. 그거부터 바로 잡아요. 그래야지 한동훈 후보나 전 후보나 홍준표 시장에 들어올 명분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존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가니까 속된 말로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무슨 공산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8대0, 8대0 일어난 건데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지금 김대식 의원이 각오한 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네. 시작은 홍준표 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결국 김문수 후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거죠. 지금 뭐 김대식 의원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누가 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홍 시장을 비롯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지금 현재 선대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만한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줘야 되는데 나는 김문수 후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약간 흥분하셔서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김대식 의원이 간다고 해도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 거의 매일같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죠. 말씀처럼 이게 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넓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오늘 새벽 한 3시, 4시 사이쯤 우리 시각으로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내가 저격수 노릇을 할 때로 기억을 한다. 저격수 노릇이 정치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뭘로 저들한테 타격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당의 전이된 노릇을 자처할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게 내 역할인 양 착각을 했는데 근데 이 당은 언제나 들일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났다.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역으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세월이 됐었다라는 거죠.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일부입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하와이 시간으로는 한 아침 7, 8시 사이에 일어나서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들릴 갔다가 열심히 저격수 노릇하고 들릴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더라. 이 당이 그런 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뭐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뭐 많은 비난을 했어요. 지난 그 대통령 후보 경선도 사기 경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사기 경선이라고 하기에 근거가 너무 없지 않나요?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떨어지면 다 사기 선거래요. 경선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들리라러 갔는데 엉뚱한 놈이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변방에만 돌았나요? 당 대표 했지, 대선 후보도 몇 번 나갔지, 뭐 대구시장 다 국민의힘 후광을 업은 거지 자기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정치 경력 한 30년 되신 분이 저렇게 원망만 하니까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또 책임감도 전혀 없고 네. 또 늘 말을 왔다 갔다 지금도 정계 은퇴한다고 갔다가 뭐 내가 지금 미국에 잠깐 망명 와 있는 거지 돌아가서 복귀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신뢰성도 없고 참 보수가 저런 정치인들을 여태까지 큰 인물로 키운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민주당의 또 총리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해당 네. 행위가 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게 돕는 거예요. 저게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지금 다 부인하지만은 저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죠. 네. 네. 지금 말씀이 지금 글쎄 올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온다고 해도 정치권으로 다시 온다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놔서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들릴 갔다가 왔을 때 안방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느냐.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거긴 안방이 아니라 어디란 얘기냐. 변방이란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당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조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방금 저희가 본 그 글에 이제 각종 뭐 지지자들이나 해서 글을 이제 댓글을 단 거죠. 아유 오지 말라 그러세요. 단호히 조치하세요. 이거 선거 패배 책임을 전가하려는 수수입니다라는 이런 지지자의 댓글에 거기에 대댓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찬일 교수님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저희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아유 니네도 바쁜데 오지 마라고 하셔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오지 말라는 건가 아닌가 그렇거든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는 네. 걸 뭐 그렇게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사망차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보내도 계속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지만. 저거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와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건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전 대구시장은 이제 차기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쪽과 뭔가 어떤 연정이나 어떤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그걸 연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또 다른 뭐 이제 논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데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 저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가 너무 세요. 네.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행태라든지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탄핵이나 계엄에 좀 소극적이었던 거 이런 거 반성할 수 있는데 그 수위를 넘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기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선 끝나고 자신의 정치 입지. 은퇴? 저는 은퇴했다고 보지 않아요. 은퇴하면 저렇게 얘기합니까? 정계 은퇴하고 다 대통령 되고 그랬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됐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계 은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불씨는 기본이니까 그거 이제 잊어서 그 비판할 계제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할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어떤 그 명분보다는 자신의 정치 이익 때문에 철저히 정치 이익주의거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익주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요. 네. 이미 그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돌아올 생각은 없고 지금 하와이에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본인 어떤 정치적인 다른 입지, 아까 뭐 연정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다른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하와이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홍준표, 이재명 정부 총리로 컴백? 인데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후보, 홍준표 시장,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싹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실제로 한 이 보도가 이 뉴스원 보도 같이 볼까요? 이재명 후보 쪽 인사가 구체적입니다. 이달 초, 5월 초에 연휴가 상당히 길었었죠. 연휴가 긴 기간 동안에 뭐 부처님 오신 날 등등 해서 홍 전 시장 쪽에 연락을 해서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 쪽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가부가 명확한 확답은 안 했지만 총리직 논의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물론 홍 전 시장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언론에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사 이거 사실 무근이에요.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 쪽에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조승래 공보단장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아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는데 제가 보통 정치권 볼 때 아마 다른 분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양쪽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아니땡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요. 예, 뭔가 좀 조짐이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경선 끝나고 미국 가서 저렇게 친정을 향해서 자기 먹던 우물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우물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우물에 거의 독약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저러니까 저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저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생각나요. 네. 그때 국민의 당인가 있을 때 문모닝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가지고 문모닝. 언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국정원장 자리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그 국정원장보다 더 그런 거죠. 박지원은 그래도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은 안 하고 갔는데 저렇게까지 욕을 하면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연정이냐 야합이냐 그 기준은 저는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총리가 돼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총리로 가서 그 정부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바꿀 수 있겠어요? 저렇게 친정의 힘도 하나도 못 받고 혈혈단신 혼자 가서 제가 보기에는 자리만 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자도 왜 자로가 그 영모한 사람한테 가려는 거를 자로가 막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봤자 나는 이용만 당한다 안 간다 그랬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가면 이용만 당하는 거죠. 예, 대선에 도움 주고 그거 조금 과실을 택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최 교수님. 딴 건 아니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연정이라는 건 말이죠. 네. 그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연정이에요. 그게 이제 A당과 B당이 서로의 정책도 공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연정이거든요. 근데 한 정당이 있다가 거기서 뭐가 안 되니까 나와서 여기 비난하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건 연정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치학적으로 객관적으로거든요. 객관적으로. 제가 그 연정을 자꾸만 오해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연정이 아닙니다. 네. 예, 그건 그 상대방의 그 권력자에게 안기는 거다. 예,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이건 연정도 아니에요. 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양쪽이 다 좀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네. 저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이 홍준표 시장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라는 말이 지난 10일 날 한 얘기죠. 11일 기준으로 며칠 전이라고 한다면 5월 초, 5월 연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보도에서는 5월 초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홍준표 전 시장 쪽에 뭔가 제안이 왔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었죠.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굴뚝에서도 연기가 났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서 뭐 총리를 간대 어쩐데 승낙을 한대 안 한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홍준표 전 시장 쪽 보수 쪽으로 계속 손을 내밀고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홍 전 시장한테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호 이사장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재호 이사장이 누구와 저녁을 먹었느냐. 문진석 민주당 의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이현희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이거 왜 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호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사제간, 이 선후배간 모임으로 정치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노웅래 전 의원이 옛 나의 제자여서 매년 찾아온데 이번에 이 중앙대 후배인 문지석 이현희 의원도 같이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현희 의원한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현희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치 상황 및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넓은 의미에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이재호 이사장도 뭔가 사실 이재명 후보도 중앙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삼 지금까지는 이 뭐 중앙대 후배라고 뭐 문진석 의원이나 이현희 의원이 오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재호 이사장도 과거에 민주화 진영에 있던 분이 진보 진영에 있다가 이제 전향한 그런 케이스인데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재호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친 이명박 이제 그쪽에 좌장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번 대선이 워낙 이 국민의힘의 명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MB계 좌장도 했습니다만 보수였지만 이쪽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서 중앙대라는 하나의 고리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앙대 나왔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저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잠깐 만난다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인수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죠. 정권이 출범하는 거라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 토양을 좀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홍준표 전 시장, 이재호 이사장 등등 보수의 또 원로 거물들에 대한 민주당의 러브콜이 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긴장해야 될 부분인 거겠죠.